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TV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기 위한 개설 조건과 협력업체 선택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개설 조건을 만들 때는 기준 평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평수를 20평으로 할 거냐 30평으로 할 거냐에 따라 창업 비용이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되도록이면은 개설 조건을 조금 작게 만드는 거예요. 개설 평수를 좀 작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고깃집을 하는데 30평이 적당하다. 그래도 30평 기준보다는 한 20평 기준으로 놓는 게 뭐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창업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 기준 평수가 20평이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를 할 때도 뭐 15평 같은 경우도 20평의 비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설 평수를 뭐 30평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창업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20평 기준으로 내가 뭐 고깃집을 20평 기준으로 설정해 놓는다. 그러면은 평균 평수는 그 위에 한 25평, 27평이 평균 평수가 나오고요. 뭐 30평 기준으로 놓는다고 하면은 그 아이템 자체는 한 35평에서 36평 정도가 평균 평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템이 적정하게 몇 평 기준이 적당한지, 최소 평수가 몇 평인지에 따라 가지고 기준 평수를 좀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입니다. 가맹비라는 거는 이 체인 본사를 가맹하면서 뭐 돈을 가맹점주가 내는 소멸성 비용인 거고, 교육비라는 거는 교육, 뭐 조리교육을 받든 운영교육을 받든 뭐 교육을 받으면서 나오는 비용이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물류보증금입니다. 뭐 이게 물류를 혹시 미수가 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받는 게 보증금이고요. 요즘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렵다 보니까 뭐 가맹비 없음, 그런 브랜드도 많이 생겨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비는 받아야 됩니다. 가맹비를 받아야지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뭐 가맹비를 뭐 안 받는다는 것 자체는 뭐 처음 시작해가지고 매장 한두 개를 뭐 이벤트성으로 안 받을 수는 있지만은 가맹비를 안 받는 본사 자체는 안 받는 구조 자체를 만드는 거는 본사 입장에서 좋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뭐 창업 뭐 교육비죠. 뭐 교육이라는 거는 본사 와서 교육을 받든 가맹점에 나가서 교육을 하든 슈퍼바이저나 조리바이저가 나갔을 때 교육을 해주는 교육비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뭐 가맹비하고 교육비는 합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 가맹비 500에 교육비 100만 원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하는데, 뭐 이거를 좀 보는 구조를 뭐 가맹비 300에 교육비 뭐 300을 한다거나 좀 보이는 구조를 좀 더 변동을 할 수는 있고요. 보증금 자체는 뭐 물류를 본사에서 직접 갖다 주고 이걸 좀 선입금을 받는 아니면 후입금을 받는 구조라고 하면은 보증금은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게 창업자 입장에서 보증금이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 들어가면은 초도 창업 비용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평당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 평수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130이든 150이든 기준 평수를 설정을 해 놓는 거고요. 대신에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 그러면 아웃소싱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인테리어 업체하고는 실행가가 예를 들어 뭐 130인데 가맹점주에는 140에 주겠다, 뭐 150에 주겠다. 뭐 인테리어 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뭐 이게 본공사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 뭐 창업주분들 같은 경우도 한 달에만 걸치면 대부분 인테리어는 아는 업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 그렇게 폭리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부분을 뭐 본사에서 강제하기도 뭐 브랜드 자체가 워낙 뭐 이게 좀 잘 나가는 브랜드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걸 좀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한테 어느 정도 뭐 평당 원래는 소비자가가 뭐 평당 100만 원인 인테리어를 뭐 본사에서 95에서 90만 원에 갖고 와서 가맹점주에 뭐 100에서 105만 원, 뭐 11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받을 때는 가맹점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지만은 너무 큰 폭리를 취할 때는 실제로 가맹점주가 그걸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별도로 들어가는 뭐 철거라든가 전기증설이라든가 뭐 전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실비로 좀 책정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많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주방업체든 의탁재 업체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크게 AS 날 일이 많지 않지만은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시공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하자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년간 무상 에이스가 돼줘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자주 바뀐다고 하면은 본사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맹점에 이렇게 에이스가 발생했을 때 에이스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좀 믿고 맡길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간판이라든가 의탁자라든가 로스타라든가 포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때는 가맹점주한테 좀 쉽게 빠르게 이렇게 협력 업체를 통해 가지고 가맹점을 좀 쉽게 오픈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가 간판 업체든 주방 업체든 의탁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럼 이분들의 영업권역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분들이 서울 경기만 하는 업체냐 아니면 지방까지도 직접 내려가서 시공을 해줄 수 있는 업체냐.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선택하는 게 많이 중요하고요. 이런 업체의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좋은 이렇게 제품이 나왔을 때 프랜차이즈 본사에 먼저 좀 제안을 해준다거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바로 연락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호 신뢰 관계가 많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렇게 간판 같은 경우도 약간의 에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간판을 너무 이렇게 좀 금액을 낮춰가지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저희 부산에 오픈을 했는데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전기라든가 제품을 너무 싸구려를 시공을 해가지고 에이스가 난다고 하면은 이건 시공 비용보다는 오히려 에이스 비용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부분이 물론 저렴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얼마나 제대로 제품을 제대로 시공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물류업체입니다. 물류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기타 업체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물류업체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이 물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들어갈 수 있냐. 물론 본사에서 직접 물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업체가 물류 식재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전국 단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냐. 이 업체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들, 가스 업체라든가 정수기 업체라든가 보안 업체라든가 창업하는 데 필요한 업체긴 하지만은 이런 데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굳이 수익 구조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주 입장에서 우리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를 알아봐야 돼요. 점주님 알아서 알아보세요 보다는 이렇게 협력 업체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여타의 협력 업체에 대해서 좀 리스트라든가 관계를 좀 어느 정도 구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를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웃소싱을 줄 거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구인을 해가지고 직접 공사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기존에 좀 아시던 분들,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문 업체를 할 거냐, 좀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요. 대부분 처음 하시는 본사에서는 지인분들, 내 매장을 공사했던 업체가 있다거나, 내 가족이거나 내 친구가 인테리어를 한다, 이런 분들한테 맡기시는데, 이런 분들이 매장 하나, 내 거 매장 하나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전국 단위로 나가는 가맹점 공사를 할 때는 좀 역량에서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전문 업체를 좀 컨택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시공을 많이 해봤다거나 프랜차이즈에 좀 이해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본사 입장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구성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를 예전에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가맹점주들이 매달 얼마씩 내야 된다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좀 대기업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라든가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로열티를 책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설 수익이라든가 물류 수익이 낮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때 로열티를 많이 좀
구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럼 로열티를 뭐 카드 매출의 몇 프로, 카드 매출의 뭐 1%든 뭐 3%든 카드 매출의 몇 프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연 개념으로 해서 처음 창업할 때 연 로열티를 뭐 얼마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를 좀 세팅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 로열티는 세팅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세팅하고 처음 시작할 때 뭐 몇 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좀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준다거나 해가지고 가맹점주들이 조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호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 교육하고 훈련입니다. 특히 뭐 조류교육 같은 경우, 뭐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시면은 직영 매장에서 직영 매장에 와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교육을 받고, 일반적으로 매장이 오픈했을 때 본사 슈퍼바이저나 조리바이저가 한 2, 3일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뭐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가맹점주가 서울에서 와서 교육받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뭐 여관을 잡고 숙박을 하고 이걸 교육받는 기간 자체가 너무 좀 길어지다 보면은 창업주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좀 갖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교육을 할 때는 본사 뭐 직영점 교육을 며칠을 하고 오픈 지원 교육을 며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때 개설 조건이라든가 뭐 프랜차이즈 협력 업체를 선택할 때의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한번 뭐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사의 달인 TV였습니다.